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분노 수업이에요. 분노 수업. 분노를 긍정의 힘으로 바꾸는 간디의 11가지 지혜. 마하트라 간디님의 5번째 손자이신 아론 간디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소개해드릴 부분이 98페이지. 자신의 가치를 온당하게 평가하라. 자신의 가치.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신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사람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알기를 마하트라 간디님은 소박하고 그리고 또 그런 물질적인 것,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비폭력과 그리고 또 평등에 대해서 그러한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나 경제력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대요. 자신의 생활은 소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물질적인 거에 이렇게 욕심을 내거나 하지 않으셨지만 돈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셨다고 해요. 어떤 돈이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궁핍하고 환경이 어려운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기반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선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모으는데 그 기금을 모으는 데는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 돈을 모으는 데는 열심히 하셨고 하지만 자신이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돈에 욕심을 안 하고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람에서 생활하셨는데 그곳에서 생활할 때도 그곳 사람들과 다 동일하게 그곳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뭐 하기 싫은 일 화장실 청소나 그런 잡다한 그러한 일도 다 똑같이 나눠서 다 하고 간대님도 마하트라 간대님도 하시고 식사도 똑같이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생활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뭐 밭일을 하거나 아니 일을 해서 이렇게 야채를 키워서 먹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 생활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활하는 그런 똑같은 집에서 흙바닥에서 앉아서 밥 먹고 그리고 샤워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에서 그냥 생활하시고 똑같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마하트라 간디님이 그런 후원을 받으려고 그런 기금을 마련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은 정말 문화가 그런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뭐 핸드폰 뭐 그런 온라인 언론에 대한 노출 그런 것들이 정말 쉽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옛날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 강연을 하러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기차를 타고 이용을 하다 보면 그 역마다 쓰잖아요. 기차가. 그러면 기차가 역에 쓰면 자루를 하나 밖으로, 창문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악수를 하고 사람들하고 악수도 하고 그리고 또 후원을 받아요. 그런 기금을 받아요. 그 자루에 기금을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후원금을 넣어주고. 그렇게 그 돈을 모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사인을 많이 요청을 하잖아요.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고 유명한 분이시니까 사인을 많이 받아요. 친필 사인을. 그래서 그 사인을 하나 해줄 때마다 5루피를 받아요.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사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5루피가 얼마냐면요. 오늘날 달러로 했을 때 환산했을 때 10센트가 조금 안 되는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정도 돈은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비싸면 또 가난한 사람들은 사인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5루피를 받은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사진첩을 받아요. 사인을 해달라는 사진첩을 받아서
그 돈하고 같이 받아서 돈을 이제 계산을 하고 사인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제 손자가 아론 간디가 그런 일을 했어요. 할아버지 옆에서 그 보조를 한 거죠. 그런데 손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사인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하나 받고 싶어서, 자기도 하나 받고 싶어서 색종이를 돈은 없고 돈이 있으면 돈을 내고 하면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아직 어리니까 경제생활을 할 상황은 아니니까 돈이 없어서 색종이 가지고 조각조각 있는 색종이를 가지고 모아서 사진첩을 아니 사진첩이 아니고 사인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인첩을 그 많은 사인첩에 끼워 넣어요. 사이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돈하고 사인첩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수첩 안에 돈이 있거나 아니면 따로 받아도 이 숫자하고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인첩에는 돈이 없니?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손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 사인첩이거든요. 저는 돈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할아버지의 눈을 속이겠다고? 그런데 내가 왜 내 사인이 필요하니?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손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다 바푸지 친필 사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푸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한테 이제 존경의 말을 붙여서 바푸지라고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를 바푸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푸지 사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마하트마 간디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봐라.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돈을 내고 내 사인을 받고 있잖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손자가 조금 서운한 거예요. 하지만 바푸지는 제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서 간청을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아이 그래 내 손자니까 해줬을까요? 아니요, 안 해줬어요. 내가 내 손자인 걸 나도 자랑스럽게 여기긴 하지만 규칙 아니겠니?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내기로 했으니까 너도 돈을 내야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 손자는 상처가 됐죠. 왜냐면 할아버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악수 한번 하기 위해서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역마다 나오고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조금 의식하고 아 이런 분의 난 손자야 하면서 자부심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해주시니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생긴 거예요. 누구 보라고. 내가 꼭 사인을 받겠다고. 할아버지의 공짜 사인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이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면 많은 사람이 공직자나 뭐 사업가나 뭐 다른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르침을 받으러 아니면 조언을 구하러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대화를 막 나누면은 거기 가서 중간에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사인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화를 하나도 안 내고 그렇다고 뭐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저희 같았으면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막 혼내거나 아니면 아 그래 사인 해줄게 가라 이제 나 됐지? 하면서 가라 그렇게 말할 텐데 화도 안 내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 사인해달라고. 저도 사인해주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같이 대화를 나누시던 분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 대화가 끊기니까. 그래서 좀 짜증을 내다가 그냥 사인해 주라고 사인해서 줘서 내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 가셔서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이건 나와 내 손자 사이의 문제랍니다. 그러니 당신을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화도 안 내고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평온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았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한테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존중을 담아서 자신을 대하고 있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아요. 시간이 많은 경험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걸 깨닫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오로피의 가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돈을 안 주고 하면, 그냥 무료로 공짜로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가치는 오로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받은 사인의 가치는 오로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그냥 공짜로, 다른 사람은 다 돈 내고 하는데 나만 공짜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멈춰요. 공짜로 사인 받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멈춰요. 그러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자, 여기 사인이다 하고 주셨어요. 그리고 봤더니 할배라고 써 있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이건 진짜 사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란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너의 할아버지, 할배라는 그런 사인밖에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할아버지는 자기한테 친필 사인은 안 줬지만 더 많은 거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으러 오고 또 강연을 하러 또 먼 길을 떠나시고 하기 때문에 항상 바쁘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혼자 시간을 갖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항상 바쁘셨어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바쁜 그 시간 속에서 매일 1시간씩 손자를 위해서 썼어요. 1시간을 온전히 다른 거를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하거나 뭘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1시간을 손자에게 대화를 나누고 가르침을 주면서 1시간을 썼어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1시간. 우리가 온전히 그 아이에만 집중해서 매일매일 1시간씩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뭐 하거나 아니면은 잠깐 봐주거나 그러지,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1시간을 온전히 이 아이에게만 집중해서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하셨어요. 그 바쁜 시간을 조율을 어떻게 해서든 1시간을 내서 손자에게 쓰셨던 거예요. 많은 사랑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성장을 해서 미국에서 사셨는데,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비폭력 연구소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학생, 여학생들하고요, 그 학교의 교수들과 같이 인도를 여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하고 스승이던 그런 대학 교수들하고 같이 인도 여행을 하는데,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기반 사업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사업들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 학습이죠. 어떤 운동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아니면은 뭐 깨끗한 물을 먹게 만들어주고 교육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업들을 이제 견학을 가는데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나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비포장길을 몇 시간, 장시간을 거쳐서 가야 하고, 또 호텔이라고 갔지만 샤워 시설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찬물하고 따뜻한 물하고 섞어서 간략하게만 씻고 끝내야 되는, 그러니까 물이 귀하고 하니까 그런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이제 불평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깨끗한 데서 잤으면 좋겠다고 막 이제 불평의 목소리가 이제 자꾸 새어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마침내 큰 도시로 가게 돼서 그 도시에서 정말 5성급 호텔을 가게 돼요. 그 호텔에서 어, 정가의 반값에 그 호텔에 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텔에 그 전망 좋은 데는 비싸잖아요. 근데 전망 안 좋고 그런 데는 조금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을 얻은 거예요. 전망 안 좋은 그런 방을 얻어서 그래도 좋은 호텔이잖아요. 그 전에 비한 거 보면 시설은 좋잖아요. 그래서 신나서 막 각자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그 학생이 온 거예요. 똑똑 노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요 선생님, 호텔을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요. 너무 사치스럽다고. 사치스럽지 않은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가 잘못되었나요? 다들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방은 정말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방에 난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모두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판잣집 뿐이었어요. 우리가 이 호텔에 묵는다는 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저렇게 헐벗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죠.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막 하려고 그런 걸 배우고 했는데 자신들은 정작 너무나 호화스럽고 아름다운 이런 방에서 좋은 시설에서 살고 있으면서 저쪽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사람들은 정말 헐벗고 판자촌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없다고. 오늘 이 풍경을 소중히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 우리는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또 다른 절반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은 싫어도 이 풍경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광경은 앞으로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풍경이 머리 위에 지워지지 않겠지요. 이 장면은 여러분과 앞으로 내내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 풍경과 함께 따라 나올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할 때도 있고 그런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따뜻한 물에 내가 샤워할 수 있고 따뜻한 공간에 있는 거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내 주머니에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사람도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그런 분도 나의 가치를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요한 만큼
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자꾸 망각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아,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매번 인식하고 잊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 내용을 다시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은 그 여행을 계기로 가난한 사람을 얼마든지 무시하거나 외면해도 좋은 투명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처럼 편안하고 편안한 침대와 따뜻한 샤워의 혜택을 누리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 사람임을 깨달았다. 네, 여러분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가치를 참 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내 내면의 가치, 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앞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건 적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건 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건 다 그만의 그 사람마다 다 똑같은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고 네, 그러한 사실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